결국 용식의 청혼을 받아들인 진주는 돌격대에 들어오면서 목표로 삼았던 입당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로 용식의 고향 마을로 시집가게 되는데요. 결혼 이후 진주에게 닥친 고난의 시집살이가 2장에서 펼쳐집니다.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야 이 나라가,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. 네, 사람들은 그 깨진 양말도 없고, 네, 그 다음에 뭐 집에 뭐 세수수건도 없고, 진주는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이 너무나 어렵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나 이걸 일컬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런 와중에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그 쓰러지죠. 쓰러지는 걸 진주가 계속해서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일으켜 세우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, 그래서 그때나마 진주는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였다면 진주의 삶도 그나마 좀 행복했을 텐데 또다시 큰 위기가 닥치죠.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엄청난 위기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김일성 사망이죠. 하늘 땅이 뒤집혔다, 신이 사라졌다라는 글로 표현하실 만큼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와닿았던 것 같은데,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이 김일성 사망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? 정말 사실은 그때 정말 전 세계가 보는 그대로였어요. 사람들은 누구나 울어야 했고, 그리고 웃을 수가 없었어요. 그때 100일 애도 기간이 정해졌고 100일 동안에는 아기가 태어나도 웃을 수 없었고, 그 다음에 우선 결혼은 할 수 없었고,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애도를 해야 됐어요. 그래서 그 어린 애들도 학교에 가서 뭐 7살, 8살짜리 애들도 그 학교에 가면 그 웃지 못하게, 집에서 부모들이 웃으면 안 된다고, 절대로 웃지 말라고, 왜냐면 찍히게 되니까요. 근데 애도 기간이 너무나 길었지 않아요. 너무나 기니까 사람들이 지쳐가는 거예요. 그래서 애도 기간이 어떤 사람들은 막 가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뭐 그렇게 자기 엄마 아버지가 사망됐을 때도 통곡을 안 하더니 저렇게 뭐가 그리 가슴 아프고 그 신세를 진 게 있어서, 김일성의 신세를 뭘 진 게 있어서 저렇게 우느냐, 뭐 이렇게 그런 입장인 거죠. 그래서 그 자기 진심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억지로 되는 그런 거죠. 그런 분위기가 있었군요. 네. 그 길었던 애도 기간이 끝나고 진주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림을 꾸려가기 시작하죠. 그런데 곧 또 다른 위기가 닥치죠. 이 진주의 남편 용식으로부터 비롯된 파국일 거죠. 네. 영식이가 계속 그 밖으로 건설도 다니게 되고 이게 종합적으로 되면서 영식이가 타락을 합니다. 네, 사회적으로 타락을 하죠. 그것이 마치나 진주의 성분 때문인 것처럼 그거를 몰아가기 때문에 진주는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오갈 데도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는 거죠. 이 성분 제도라는 것 때문에 개인의 삶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네. 이 고난의 행군 이후 진주의 삶은 더욱더 힘겨워지죠. 네, 고난의 행군이 되면서 배급제도가 다 없어졌어요.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하면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그 월급으로 식량도 해결하고 자기 모든 생활을 해결하는데, 그 북한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. 그냥 일하면 그 국가에서 얼마를 타 가라 하고 그 표를 줍니다. 쪽지 같은 것을 하나 주는데 그거 일한 만큼 딱 주거든요. 하루 지각 3번 하면 그거 하루치를 잘라내요. 그래서 그 먹지 말라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그 배급 제도가 있었고, 그런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그 배급을 일해도 배급을 안 주는 겁니다.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.
번째 장에서는 진주에게 불행과 고난이 정말 폭풍처럼 휘몰아치는데요. 그런 가운데 진주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죠. 진주가 어려우니까 그 오랫동안 몇 달을 바치지 못하고 있는데요. 자기들도 먹고 살 것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바치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당비서가 진주의 집에 찾아옵니다. 찾아와 가지고 그 내지 않으면 그 진주의 남편 영식이를 그런 데 보내겠다. 강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갱도건설에 보내겠다. 이러는 겁니다. 진주가 할 수 없이 씨감자를 내놓는 겁니다. 그래서 씨감자를 내놓고 그랬는데 그걸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 당비서가 씨감자를 가지고 그 고개 하나를 넘어가 가지고 그 씨감자를 팔아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술과 그 안주를 다 사서 다 먹어치우는 예, 그 장면으로 해서 제가 북한이 노동당의 실체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. 네. 네. 진주가 그런 자각을 거쳐서 드디어 북한 탈출을 감행하게 되잖아요. 그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? 진주의 아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. 뜻하지 않게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사회에서 그 부모가 자식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? 그렇지만은 그 사회에서 영구적 가치가 있다고 그 어린 아들을 진주의 아들을 그 병원에서 내놓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아들을 잃게 되는데 그 아픔에도 그 영식이가 그 아들이 사망한 데 대해서 그 분풀이를 합니다. 진주의 정수리에다가 칼을 꽂고 왜 내 아들을 죽였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그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가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탈출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. 탈출밖에는 살 길이 없었던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남한으로 넘어오게 된 거잖아요. 네. 그렇게 남한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죠, 진주가? 네. 그 가슴에 서리고 서린 그 원한 같은 거죠. 네. 그 자기를 그렇게 신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당사자인 외할아버지를 찾아서 그래서 그 오도청 그러니까 실향민들이 모여 있는 오도청과 그 다음에 실향민들도 또 성씨별로 또 이렇게 정친회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정친회로 이렇게 찾아다닙니다. 네. 찾아다니고 하는데 너무나 그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 할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. 네. 결국은 할아버지는 월남을 하지 않은 거죠. 어디에선가 정말 사망을 했고 폭격에 잘못된 것이 맞았습니다. 그런데 결국은 그 어쩜 때문에 그 성분이라는 그 제도에 갇혀서 결국 그 진주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결국은 그 탈북해가지고 한국까지 오게 된 거죠. 잃어버린 세월이 얼마나 허망했을까요?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. 문제는 이것이 소설 속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, 그리고 비단 한두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북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고 그래서 뭐 폭로라기는 보다는 북한의 그 삶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. 네. 그런 것이죠. 아마 작가님의 그런 의도가 이 책 북극성에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을 때 특별히 유념할 점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이 소설의 전반에 나오는 진주의 삶처럼 북한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와서 보니까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이런 환상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놀랐어요. 그래서 정말 북한 사회를 잘 알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이 정말 자유롭고 이 민주주의적인 우리 제도를 정말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
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앞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통일책방 함께 읽는 통일, 함께 읽으면 좋을 또 한 권의 책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. 김정혜 작가님과 함께 이지명 작가님까지 탈북 작가 두 분의 단편 소설을 묶은 소설집 서기골 로반입니다. 서기골 로반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북한 사회의 진솔한 이야기가 잔잔하고도 아름답게, 때로는 안타깝게 펼쳐지는데요. 이 가혹한 독재 속에서도 인간으로의 복귀를 갈망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? 통일책방 함께 읽는 통일.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.